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7월 23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최종 유죄 판결 이후에 이 여권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선거를 더럽혔습니다. 그래놓고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 정말 중대 범죄죠. 이런 죄를 저지른 범죄인 김경수를 두둔하다 못해 정말 진실 타령을 늘어놓더니 이제는 순진한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당했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나아가서는 김경수를 두둔하기 위해서 법원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죠. 김경수가 맞고 법원이 틀리다, 이런 주장을 아주 대놓고 합니다. 정말 여권의 수많은 인사들이 각종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위험한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즉 법원이 드루킹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 믿고서 판결을 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판결이다, 완전히 사실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증거들과 수많은 문자 주고받은 내역과 수많은 증거가 김경수가 드루킹과 함께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이것은 완전히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2위 홍준표와의 격차가 약 17% 났었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할 이유가 없었다. 아주 작은 여론 조작이 있었더라도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까지 연결짓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댓글 조작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이 안철수 대표 측과 국민의당에서는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이 없었더라면 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지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4월 대선 한 달 전의 그 4월 중순부터의 흐름을 보면 그 당시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3%까지 좁혀진 적이 있습니다. 자, 4월 11일에서 13일 조사된 이 한국갤럽의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7%까지 쫓아왔었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가 7%,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3%에 머물렀습니다. 즉 대선 한 달 전에 문재인 40%, 안철수 37%, 양강 구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세가 쭉 이어지면서 홍준표 의원과 단일화라도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댓글 조작이 집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안철수 당시 후보였습니다. 자, 이 1심 판결문의 범죄 일람표에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4월 한 달간만 757만 4,900여 건의 그 여론 조작이 있었습니다. 추천수, 클릭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이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7만 2,834건 중에 89%, 약 거의 뭐 90%죠. 89%에 달하는 6만 5,299건이 안철수 후보 공격에 집중이 됐습니다. 즉, 댓글 조작의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 후보였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월 둘째 주 37%까지 올랐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그 이후에 계속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즈음에 SNS나 포털 사이트의 여론을 보면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이런 댓글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뭐 MB 아바타다, 안 초딩이다, 뭐 안철수 후보가 갑질을 했다는 식의 갑철수다, 이런 댓글들로 아주 도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 댓글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들만 뭐 대인배다,
청렴하다, 뭐 소통을 잘한다, 소박하다 이런 긍정적 이미지의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진 지지율이 그 이후에 전혀 회복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양강 구도가 깨지면서 당연히 홍준표 의원과의 어떤 단일화 논의 자체도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선에서 2위와의 격차가 17%까지 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아주 결정적이었다. 당시 안철수 대선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도 하루아침에 인터넷 댓글이 조롱일색으로 바뀌니까 아니 무슨 사고라도 터졌냐, 무슨 일이냐 하면서 서로 아주 수소문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 조작을 기점으로 이 양강 구도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일과 관련해서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당연히 이 안철수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데, 자, 22일 오전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주권을 빼앗기고 알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께 사과하라는 제 요구에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재차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김경수는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헛소리를 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며 방어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니냐. 너무 허접한 논리여서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댓글 조작의 최대 피해자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여권의 모습을 보면 전혀 반성도 사과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굉장한 위기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수도 잡혀갔네?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잡혀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것만은 막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아주 친문이 똘똘 뭉치고 결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야권이 아주 분열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뭔가 너무나 한가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단일화된 어떤 진영을 갖추고 이 정말 무도한 정권의 이 반헌법적 이런 반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 파괴적 행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정말 단일화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맞서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도한 정권에게 볼모 잡혀 있는 이 대한민국을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